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환자가 너무 몰라가지고 나빠지는 케이스, 자기 스스로 몰아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편하게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식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입에 좋은 음식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다르다. 입을 통해서 넘어가는 순간 내 몸에 해를 줄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한 사람은 실제 암을 예방해야 할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가능한 한 멀리 해야 되는 음식, 가장 제가 꼽는 것은 딱 무조건 암만 무섭다고 볼 수는 없죠. 심혈관 질환들, 뇌졸중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암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암을 더 무서워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심혈관 질환이나 중풍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인을 알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확한 치료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암이 덩어리가 있으니까 덩어리 일단 제거하고 보고, 잔존암이 있으니까 항암하고 방사선 해보지만 여기에서 살아남은 세포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치료가 안 되고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망률 1위에서 2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게 우리 암은 문제입니다. 암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쓸 수는 없죠. 좋아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그 이후에도 재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치란 용어를 안 쓰고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완치가 잘 안 되는가? 몇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원인이 너무 많다. 한두 가지가 원인이 아니에요. 암은 일단은 뭐예요? 유전자 변이로 인해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 변이만 가지고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에 환경적인 요소, 만들어진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우리 면역적인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게 모여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질환이다. 이 바이러스 원인이잖아요. 근데 암은 그게 아닌 거예요. 변이된 유전자는 매일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암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해요. 처음에는 성질이 순한 놈. 그런데 시간이 가서 안 죽고 살아남은 놈은 더 고약해져요. 나중에는 약에 듣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원인도 복잡하고 하나를 가지고서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암은 보통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낫고 나면은 일단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수술하면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다 나았다 이 생각을 해요. 그럼 항암하고 방사선을 왜 합니까? 암이 없어졌는데. 암은 덩어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씨앗을 뿌려놓는 게 많아요. 이 씨앗이 항암이나 방사선에 100% 다 죽지를 않아요. 한번 항암할 때 70% 죽었다. 그러면 남은 30%를 가지고서 또 70%를 죽고 계속 하다 보면 남는 게 있어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면역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 좋아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치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완치라는 게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완치란 용어는 잘 쓰지를 않습니다. 식습관이 좋은 사람들하고 나쁜 사람들하고의 치료 효과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는 좋아요. 항상 우리 환자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 환자분한테 제가 이런 말을 물어봐요. 환자분 소식을 해야 됩니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가 저 적게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럼 뭐 먹습니까? 그러면 한 20가지 나와요. 하나씩은 적게 먹지만 나중에 보면은 몽땅 먹는 거잖아요. 하나씩 적게 먹기 때문에 자기는 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리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많이 잘 먹으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철저히 관리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야 내 병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있어요. 편하게 내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건강식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입에 좋은 음식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다르다. 입을 통해서 넘어가는 순간 내 몸에 해를 줄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한 식단을 한 사람은 나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능한 한 멀리 해야 되는 음식, 가장 제가 꼽는 것은 설탕이에요. 설탕은 포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 장에서 나쁜 미생물들의 밥이 돼요. 좋은 미생물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크거든요. 근데 나쁜 미생물들은 설탕을 먹어요. 그래서 나쁜 미생물들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장을 나쁘게 만들면 면역이 떨어져요. 암을 가지고 있다면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류죠. 육류. 요즘에 육류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고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되게 이제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세포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암을 성장시키는 철분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고기를 먹는 방식도 뭐 구워서 먹는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은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육류가 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상당히 주의를 하라 하는데, 밀가루 음식은 우리 생활 속에서 뺄 수가 없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사람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장 점막 손상을 많이 줘요. 그래서 장 누수증이라든지 장 안에 나쁜 세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장 쪽으로 다 몰리게 돼요. 그러면 실제 암을 예방해야 할 면역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전에는 소금을 가능한 줄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뭐 소금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죽염이라고 해서 많이 먹잖아요. 죽염 같은 경우는 대나무가 계속 9번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소금 양이 확 줄어들죠. 다른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금 농도는 낮고.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죽염은 소금이니까 그냥 소금도 좋을 거야, 단순 소금을 섭취를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소금은 염증성 미네랄이에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암종으로 보자면 위암이 제일 소금하고 관련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유해한 음식으로 꼽으려면 저는 설탕을 꼽아요. 왜냐하면 설탕은 포도당을 이렇게 환자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 자체로 해서 암을 키울 수 있는 원인이 되지만 장을 엉망으로 만든다.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은 설탕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고 식이섬유를 가지고 많이 쓰죠. 가능한 한 설탕이 들어있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이럴 때 보면 이제 과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당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이제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지만 과당은 미생물들의 나쁜 유해 작용은 아니에요. 근데 설탕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으로 꼽는 게 설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음식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이 뜨거운 물. 이게 암하고 관련이 있겠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이 암의 원인이 돼요. 뜨거운 물이라고 하면은 기준을 65도씨로 생각해요. 물을 마실 때 온도는 또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입천장 될 수 있는 그런 물이 65도씨를 기준으로 해요. 구강암이나 그 다음에 인후암이나 식도암 같은 게 잘 올 수가 있어요.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은 우리 중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뜨거운 차를 많이 마시죠.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인후암이 많아요. 그리고 또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이게 생선을 구워서 그 자리에서 먹거든요. 뜨거운 채로. 거기도 또 인후암이나 구강암이나 이런 암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을 잘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환자들 과일 먹으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과, 그 다음에 귤, 모두 단 것만 생각을 해요. 이런 과일을 먹었을 때 오히려 나쁠 수 있다는 거죠.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식혀서 먹는 게 좋고, 미지근하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물은 차게 먹는 것도 안 좋아요. 차게 먹으면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면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 체온하고 비스듬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죠. 과일 같은 것도 어떻게 먹는 게 효과를 가지면서도 유해하지 않겠는가? 단맛을 빼야 되는 거죠. 이 단맛이 나중에 다 포도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과 같은 경우는 가능한 적게 먹으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껍질을 먹으라고. 그 다음에 과즙을 짜가지고, 우리 사과에는 짜면은 찌꺼기가 남아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예요. 장 안에 들어와서 유익균들을 좋게 해주고 면역도 높여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껍질에는 보면은 피세틴이라는 아주 강한 항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먹고, 단 거는 암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귤을 먹는 것도 그래요. 귤 껍질에 항암 작용이 있어요. 귤 껍질을 우리가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귤차를 타서 마시게 되고, 우리 알맹이 까면은 하얀 거 나오잖아요. 사실 이 하얀 게 항암 작용이 있어요. 이게 이뉼린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먹고, 그 다음에 과즙은 암이 없는 사람한테 주고, 귤 같은 거 고를 때는요, 항암 작용이 있는 귤을 고르려면 미숫가루라는 걸 골라야 돼요. 우리가 귤이 노랗잖아요. 노란 거는 크게 효과가 없어요. 약간 껍질이 푸르스름한 게가 남아있는 거, 이게 미숫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히스페린이라는 강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 게 낫고, 그러면은 사과하고 귤만 먹어야 되냐? 당분이 많지 않은 과일들을 먹으면 돼요. 비트라든지 키위, 그 다음에 토마토, 바나나, 이런 부분들을 먹으면 달지 않기 때문에 포도당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암 성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식이 암에 좋을까 안 좋을까? 예전에 우리 단식을 환자한테 많이 시켰어요. 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별로 없을 때 단순하게 단식을 하면 암이 굶어 죽지 않겠나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단식을 많이 하곤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본 원리는 단식을 하면은 암이 굶어서 죽을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굶게 되면은 암세포는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 숙주에 있는 지방도 빼가고 근육도 빼가고 다 빼가서 악착같이 버텨요. 근데 암을 가지고 있는 숙주, 사람은 굶다 보면은 기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죠. 단식의 문제점들을 몇 가지만 볼게요. 일단은 암세포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식을 하게 되면은 생리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주로 갖다 쓰는 게 지방에 있는 뱃살부터 해가지고 피하 지방들을 다 가져다가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 속에는 우리 몸에 들어왔던 노폐물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예요. 해로운 물질들을 다 갖다 집어넣어놔요. 한꺼번에 비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중금속이나 발암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혈액에 돌아다니게 돼요. 암에다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면역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 기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복을 하려면 신체적으로 생리적인 기능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예요. 단식을 오래 하면. 그러면 정상 생리적으로 회복을 하려는데 순간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힘들고 관리를 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오히려 암은 커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과 같은 그런 단식을 하질 않아요. 단식은 하지 않지만 단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꾸로 식단, 일종의 단식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야채라든지 칼로리 없는 것들을 먼저 먹어서 배를 먼저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거나 그러면 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일종의 단식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소식 개념도 그거예요. 가능한 한 소식하라는 것은 적게 먹는 일종의 단식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굶고 하루에 2끼를 먹되 이런 간헐적 단식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케톤 식이요법 있잖아요. 케톤 식이요법도 일종의 단식하는 방법이에요. 가능한 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거든요. 암을 굶기는 거예요. 지방을 에너지로 잘 못 쓰거든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이고 지방을 높이는 방법. 그거는 이제 단식은 단식인데 일종의 나는 먹고 암은 굶기는 단식법이죠. 단식을 해보겠다 싶으면 방금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거꾸로 식단이라든지 케톤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암 환자들의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이 있었죠.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케이스, 환자가 너무 몰라가지고 나빠지는 케이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몰아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나이가 지금 한 50대 여자분이고 폐암이었어요. 아주 성격도 명랑하고 남자 같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암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암 치료하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치료를 잘했어요. 경과가 아주 좋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표를 딱 잡아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누가 옆에 와가지고서 산속에 가가지고 뭐뭐 했는데 이게 참 좋았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를 해봐. 그러면은 완치할 수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상태가 좋은 사람을 그쪽으로 끄집어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달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좀 이상하니 컨디션이 더 떨어지고 안 좋은데 원장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재발을 했어요. 전이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다른 거 이제 다 제낀 거예요. 다 안 하고 이거 하나만. 그래서 그 환자가 경과가 잘 지켰더라도 어떻게 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관리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꾸준히 해나가면 좋을 수 있는 방법인데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이 생각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다 팽개치고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암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 방향에서 암을 공격을 해야 돼요.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치료의 키가 되는 놈이 있어요. 이 키가 되는 게 나를 좋게 만드는 건데 비과학적인 부분에 너무 매이면은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았으니까 나도 좋아질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진 거지 나까지 좋아진다는 거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
참 그 환자는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한 가지의 식습관이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우리 암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아요. 이 하나를 내가 식습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암에 걸린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왜 암을 성장하는데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가끔 이런 환자들을 봐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어. 그럼 그 다음부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운동을 하루 종일 해요. 아침에 운동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왜냐하면 운동 때문에 걸렸으니까 운동해서 낫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무리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암이 좋아질 수 있다면 운동선수를 암에 걸릴 사람이 없어요. 한 가지가 잘못됐던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